그리고 이란의 최근 발전은 단순한 권력 투쟁에서 배신, 군사 쿠데타, 그리고 내부에서의 정권 붕괴로 완전히 발전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2026년 4월 30일에 발표한 정보 유출은 개혁파가 혁명 수비대에 대해 큰 배신을 했음을 드러냅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경주 도중 말을 바꾸며 자신의 편을 배신한 것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분노의 극한으로 몰아넣었다. 4월 30일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해임 요청은 혁명 수비대에 대한 개혁파 외교 진영의 마지막 절박한 저항을 드러냈다. 아라그치가 핵 협상에서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혁명 수비대 사령관 아흐메드 바히디의 명령을 엄격히 실행한 것은 명백한 배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페제슈키안이 그의 측근들에게 이대로 계속되면 그를 해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페제슈키안이 자신의 외교 진영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개혁주의 정체성으로 선출된 페제슈키안은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 속에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IRGC의 그늘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들의 배경은 현장에서 설정된 외교적 함정이 군사계층 구조를 통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의 협상팀이 갈리바프의 지도 아래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 아라그치가 4월 24일에 이슬람아바드로 단독 여행을 떠나 미국에 의해 거부된 제안을 전달한 것은 민간 권한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번 방문은 페제슈키안 정부의 외교 정책 독점이 중단되었음을 문서화합니다. 전쟁 관리와 민간 경제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바이디와 페제슈키안 사이에 나타난 깊은 의견 차이는 바이디가 모든 주요 행정직이 혁명 수비대에 의해 직접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끝났고 민간 정치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관의 행동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민간 행정관이 아니라 바히디의 현장 부관으로서 행동하고 있어 이란 국내 정치의 반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잘릴리와 가까운 강경파 의원들이 4월 27일에 민간 외교를 지지하는 국회 선언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은 입법부의 분열 차원을 드러냅니다. 외부에서 오는 막대한 경제적 압박은 국가 내 자원 경쟁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IRGC가 줄어드는 경제 파이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반면 민간 정부는 국민의 생계 문제와 붕괴하는 경제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라그치, 에이라게이치, 달을 통해 수행되는 이 군사 후견 작전이 국가 기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체계적인 붕괴 시나리오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페제슈키안이 자신이 임명한 외무장관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테헤란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민간의 합의 없이 오로지 장군의 생각으로만 형성된 경직된 제안들은 외교 채널을 열기보다는 막고 있습니다. 의회 내 강경파들에 의해 궁지에 몰린 갈리바프는 입법부의 위기 해결 능력을 완전히 소멸된 수준으로 감소시켰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페트로달러 흐름을 중단시키고 대규모 산업의 바퀴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봉쇄로 인한 파괴를 완화하기 위한 민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은 개혁주의자들의 약속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대중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환멸은 정권의 내부 전선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고 있으며 민간의 공황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절망과 정치적 우유부단함이 결합할 때 정권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위험인 제도적 불복종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민간 관료제의 중간 및 하위 관리자들은 어느 권위에 충성해야 할지에 대한 큰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국가기관의 업무 중단과 기관 내 갈등의 가능성을 대규모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바이디의 지도 아래 집단적인 군사 스타일의 통치는 유연성과는 거리가 멀고 취약하며 오류에 지나치게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은 이란을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역동성에도 갇힌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불황은 국가사무소의 관료적 불복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생산 라인과 거리의 신경 말단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이 중단되면서 테헤란, 이스파한, 타브리즈와 같은 주요 산업 중심지에서 연속적인 공장 폐쇄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생산 수익의 대규모 붕괴는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사실상의 파업 물결이 전국적으로 시작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하는 것은 에너지 인프라 붕괴와 민간 통치의 무력함을 가장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거리에서 반영되고 있다. 정권의 최고위층에서의 권력 중독과 혁명 수비대의 민간 권한 탈취는 국가에 대한 대중의 최소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실업, 어둠, 굶주림에 시달리는 대중의 눈에는 군사 엘리트들의 권력 게임이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이 사회 경제적 압력은 수도 테헤란 거리에서 언제든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2026년 1월 시위의 피비린내. 나는 유령은 훨씬 더 큰 분노를 축적하여 정권의 존재를 직접 겨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실업, 어둠, 굶주림에 시달리는 대중의 눈에는 군사 엘리트들의 권력 게임이 정당성을 잃었다. 이 사회 경제적 압력실은 수도 테헤란 거리에서 언제든지 대규모 시위가 폭발할 가능성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 속의 2026년 1월 시위의 피비린내 나는 유령은 훨씬 더 큰 분노의 축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정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포위 속에서 혁명수비대 지휘부에서 나오는 가혹한 위협. 우리는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에 불을 지를 것이다. 는 미국 해군이 현장에 세운 강철벽과 충돌하며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봉쇄를 깨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 현실이나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은 테이블에 없다. 미국은 해외 작전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며 세 척의 핵 항공모함을 동시에 이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 홍해, USS 에이브러햄 링컨, 아라비아해, 그리고 USS 조지 H.W. 부시, 인도양에 배치하여 테헤란을 전략적 해상 삼각형으로 포위했습니다. 200대 이상의 5세대 전투기 F-35C와 F-A-18 그리고 15,000명 이상의 해군 인력이 이란을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F-35C의 센서 융합과 링크 시뷑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레이더 방패가 바바르 373과 S-300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EA-18G 그라울러 항공기의 전자전 능력과 결합될 때 이란의 해안포대는 발사 레이더를 열기도 전에 작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 대규모 증강은 수면 위와 아래에서 완벽한 규율로 작동합니다. 미국 해병대가 MV 블루스타 3와 같은 화물선에서 침투 작전을 통해 무역을 통제하는 동안 총 39척의 선박이 되돌려졌고 수중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이란의 킬로급 잠수함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B-52와 F-15E가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IRGC가 해군력을 통해 직접 봉쇄를 깨려는 시도는 미국의 해군 및 공군과의 완전한 비대칭 대결을 의미하며 이는 며칠 내로 정권에 남은 마지막 군사 인프라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 통치를 전복한 군사적 사고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무력하다. 레이더에서 활동을 지켜보는 것 외에 행동 계획이 없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지휘부는 봉쇄에 대한 공허한 구호로 군대 하위 계층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절망감이 지휘 계층에서 공포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 군대 하급 계층에서는 잠재적인 반란 분위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체스판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테헤란의 동방 정책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봉쇄가 정권을 옥죄는 동안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귀를 찢는 침묵에 빠져 있다. 자체 군사 위기로 고군분투하는 러시아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감당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은 세계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이란의 내부 분쟁의 방패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기대했던 외부 지원의 부재는 빠르게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중단된 수준으로의 페트로달러 유입 감소는 이란의 지역 권력, 즉 대리군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IRGC는 남아있는 제한된 자원을 내부 봉기를 억제하고 외부의 헤즈볼라와 후티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나누어야 합니다. 현금과 물류를 중심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대리군은 파벌에 모순된 명령에 홀로 남겨져 현장에서 작전 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이러한 재정적 약점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지역 억지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현재 상황을 지역 및 글로벌 지정학적 차원에 놓고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파노라마는 단순한 내부 위기 이상입니다. 이는 1979년에 수립된 신정공화국 모델의 사실상의 종말과 중동 군사정권으로의 변화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군사 엘리트들이 내린 결정을 단순히 승인하는 상징적 인물로 축소된 것은 국가의 구조적 정체성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적 붕괴는 트럼프 행정부의 치경학적 봉쇄가 얼마나 날카로운 전략적 지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봉쇄는 단순히 이란의 항구를 닫는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정권 내 약점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압력실입니다. IRGC가 민간 정부를 우회하고 행정을 장악한 것은 봉쇄로 인한 공황의 결과입니다. 그 시스템은 외부 압력에 맞서 단결하는 대신 내부의 민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교적 체스판에서 이 변혁의 비용은 상당히 큽니다. 군사 논리로 실행되는 외교 정책은 섬세함과 양보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봉쇄로 인한 재정적 가뭄은 이러한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물류 및 재정 지원을 무너진 수준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내부 정치 지도는 내전의 단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제쉬키안과 갈리바프 같은 엘리트들이 군사 패권에 맞서 강제로 정결되는 것은 양극화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이 불균형한 권력 투쟁은 대중과 국가의 유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지도자들이 꼭두각시라는 것을 볼 때 거리의 분노는 직접적으로 정권의 존재를 향합니다. 내부에서 썩어가고 언제든지 큰 혼란과 함께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란은 스스로 만든 요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공영은 내부 불안과 걸프만의 미국 군사 주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권의 가장 신뢰받는 외국 동맹국들조차 이제 이 무너져가는 요새를 운명에 맡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외교적 고립의 규모가 훨씬 더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무역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기를 원하지만 이를 이란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그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의 자국민 철수 요청은 위기가 도달한 단계와 국제 시스템 내에서 이란의 고립을 확인하는 중대한 외교적 메시지입니다. 수년간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으로부터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해온 중국은 미 해군의 물리적 봉쇄에 직면하여 이 무역을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양까지 확장된 CNTCom과 인도파컴의 엄격한 통제는 이란의 회색 시장 무역을 무너뜨렸습니다. 정권의 외환 수입을 제공하는 생명선이 좁아지면서 이란 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촉구하면서도 이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신중히 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이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민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고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가오는 완벽한 폭풍과 정권의 붕괴를 가장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은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으로부터 하루에 140만 배럴의 저렴한 암시장 석유를 구매해왔으며 이는 브렌트유에 비해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전 분석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은 이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오펙 생산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아랍에미리트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의 국가에서 자국민을 긴급 항공편으로 대피시키고 있는 중국에게 에너지 선택은 간단합니다. 제재를 받은 위험하고 위험한 이란산 석유, 아니면 합법적이고 무제한이며
안정적인 아랍에미리트산 석유. 베이징은 주저없이 걸프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석유 다리는 양쪽에서 끊겼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봉쇄가 유조선을 막았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대체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주요 고객도 테이블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생명선을 확보하려는 본능은 국제적 압력과 제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을 붕괴하는 정권에 대한 자금 지원에서 빠르게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UAE가 원활하고 저렴한 에너지 대안을 제공함에 따라 어떤 이상적인 국가도 자국 기업을 미국 재무부에 표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렬의 변화는 이란이 마지막 주요 고객을 잃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같은 실용적인 강대국이 외교관과 시민을 철수시키고 떠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이란 정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들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 무기나 물류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조차도 미약한데 이는 모스크바가 자체 전쟁의 수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붕괴하는 테헤란에 손을 내밀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테헤란 거리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IRGC의 파산된 예산을 구제하거나 넘쳐나는 석유 비축량을 국제시장에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하여 에너지 수출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이란의 대체 시장 탐색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세계 에너지 지도의 이 거대한 재편성은 이란을 글로벌 시스템에서 완벽히 고립시키는 결점 없는 외교적 체크메이트입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감시 아래 해체되고 있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외화를 확보하려는 정권의 희망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테헤란의 동방 정책은 동맹국들의 대피 비행과 아랍에미리트 석유의 매력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너무 눈이 멀어 자신이 시도했던 거대한 글로벌 체스 게임에서 단지 졸에 불과하며 이미 오래전에 판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권력의 복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조용하고 무자비한 숙청은 한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통치에 유리하게 외교 대표들에 의해 배신당한 민간 정부는 개혁주의자들의 희망이 단지 보여주기식 장식에 불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전략적 압박으로 내부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은 황폐한 정치적 잔해가 되었습니다. 페자시키안의 해임 요구는 무너지는 건물의 벽을 맨손으로 지탱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상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관리되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 불복종과 내전의 문턱에서 떨고 있는 무장 세력의 손에 끌려가는 국가입니다. 자체 내전을 시작한 정권은 외부에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권위는 산산조각 났고 혼란의 시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머리가 내부에서부터 갈라진 정권이 호르무즈에서 세계에 미사일을 던지고 거리에서 리알이 녹아내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막다른 골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트럼프는 이 유령과 어떻게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주의자로 투표한 사람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7천만 이란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댓글에 공유하세요. PPR 글로벌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분석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긴 자동차 여행이나 하루 중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로 글로벌 발전에 대한 PPR 글로벌의 자세한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로도 초대합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즉시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의 의제를 파악하세요.